요즘에 이 길을 걷다 보면요.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때문에 가슴 철렁한 순간 맞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설마인데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성이 전동 휠을 타고 지금 이 횡단보도도 건너고 차를 피해 건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성 뒤뚱뒤뚱 하면서 전동 휠을 타고 갑니다. 계속 속도를 내서 가더니 보세요. 이 남성이에요. 그런데 저쪽에서 갑자기 무엇에 부딪힌 데 튕겨나갑니다. 전동휠에서 내려오죠. 튕겨나가듯이 내려왔는데 저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 보세요. 전동휠은 온데간데 없고 이 사람이 무엇에 부딪힌 듯 튕겨져 나갔고 황급하게 그곳으로 가봅니다. 그런데 저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오윤성 교수님. 지금 이제 방금 보신 바와 같이 본인이 전동 휠을 타고 가다가 네. 그 아이하고 부딪혔어요. 아이고. 지금 이제 아이가 지금 저기는 잘 보이지는 않는데 아. 그래서 이제 아이와 충돌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런 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바로 이제 현장에서 그 구호 조치를 해야 되고요. 아이가 지금 현재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병원에 이제 데려간다든지 119 아하. 신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남성은 아주 독특한 그 선택을 했습니다. 아하. 어떻게 했냐면 네. 이 아이에게 야 너희 집이 어디냐라고 물어봐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집으로 간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 이렇게 데리고 안고 가네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네. 그 집에는 또 이제 할머니가 계셨다라고 하는데요. 어허. 그 할머니를 보고 아이가 다쳐서 내가 이렇게 데려왔다. 네.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아이를 데리고 왔으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거죠. 어허.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그랬더니 빨리 119 불러가지고 후송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 할머니는 너무 고마워서 사례를 할 테니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마치 의인같이 네. 그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는데요. 네. 지금 이 피해 어린이 같은 경우는 오른쪽 다리가 골절돼가지고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세상에. 지금 이거 보면요. 장희영 교수님. 지금 완전히 지금 뻔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지금 도망간 거잖아요, 현장에서. 그렇죠. 어찌 보면 뺑소니죠. 그러네요. 저것도 이동수단이니까 교통수단이라고 본다면 정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를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단지 그냥 뺑소니를 게 아니라 어허. 집에다 데려다주고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오윤성 교수님 표현대로 의인처럼 네. 연락처 사례 괜찮습니다 하고 연락처도 안 주고 어찌 보면은 사고 나서 연락처 안 주고 가는 뺑소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뺑소니 같은 건데 아이가 조금 다친 것도 아니고 아이들의 뼈는 또 더 성인보다 더 약하고 가늘잖아요. 그러니까 골절로 12주까지 나와서 전체 12주까지 나왔으면 아유. 엄청난 일인데 문제는 지금 저 CCTV 화면을 우리가 봐도 나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어린아이 모습도 잘 보이지가 않고 정확히 저 사람이 저것만으로 저 운전자가 그 아이를 치웠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되지 않은 게 이제 문제였어요. 그리고 아이가 지금 만 8세 아마 우리나라 나이로 9살 정도 된 것 같은데 초등학교 2학년 되네요. 이 정도면 네. 자기 의사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 처음엔 할머니가 이제 어떤 의인이 도와준 줄 알고 있었는데 아이가 스스로 얘기를 한 거죠. 어떤 전동 그런 차에 탄 사람이 부딪혀서 내가 다쳤다. 그냥 물어봤겠죠. 근데 어쩌다 당연하죠. 다쳤어 물어봤겠죠. 네. 당연하죠. 그래서 그 부모가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신고한 네. 다음에 조사에 들어갔는데 저 CCTV가 저렇다 보니까 범인 검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고 발생 6일 정도, 일주일 정도 경찰이 계속 CCTV를 이거 한 대가 아니라 네. 주변 CCTV가 60여 대를 다 분석을 해서 결과적으로 저 남성이 이 사고 지점으로부터 한 2.7km 정도 떨어진 건물에 살고 있다는 걸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그 아하. 사람을 찾아가서 검거를 하게 됩니다. 이 부모님, 사고를 당한 이 아이의 부모님이 사고 발생 엿새가 지난 다음에 신고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일단은 아이가 전치 12주에 큰 중상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병원 치료가 얼른 시키는 게 일단 급선무였겠죠. 그래서 병원 치료 받고 이 아이의 자신의 딸의 심리적 안정이 조금 되는 걸 보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번뜩 정신이 드신 거예요. 이 나쁜 놈을 잡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겠죠. 그래서 사고 발생 후 엿새 만에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분들이 정말로 노력해 주셨어요. 주변에 CCTV를 샅샅이 훑었답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동휠 운전자가 그 전동휠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운행하다가 어린아이를 충격한 사건입니다. 이후 아이를
안고 집에다 데려다 준 후 교통사고가 아닌 척 가족에게 인계하고 연락처 등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 이탈 도주한 사건을 사고 발생 6일이 지나가지고 그 보호자들의 신고로 저희가 그 사건을 접수하게 됐고 신고 접수 하루 만에 그 CCTV를 약 한 60여 대를 분석해서 그 전동일 피의자를 특정해서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집에 계셨던 할머니께서는 일단 손녀딸이 다쳤는데 손녀딸을 이렇게 집에 데리고 왔으니까 감사해서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살해해 드릴 테니까 연락처 알려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순간 머리 썼어요. 내가 연락처 알려주면 바로 걸릴 테니까 안 알려주고 의인처럼 행사하고 떠났어요. 하지만 최명기 원장님 초등학교 2학년이면 다 사립이면 판단합니다. 이게 자기가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이거 자기가 안 걸릴 거라 생각했어요? 처음에 이제 집에 간 것부터 시작을 했을 때 이게 이 사람의 의사일 수도 있고 상황이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나는 경우에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 울면서 집에 가야 된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집에 가서 부모한테 얘기를 하고 부모와 함께 병원에 가면 나는 뺑소니는 아니고 나는 나이를 한 거다라고 갔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가면서도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가능성이 이 사람이 애초부터 그 집에 도착하면은 중간에 생각이 바뀌어서 속여야지 했을 수도 있고요. 네. 만약에 집에 갔을 때 부모님이 계셨으면은 아이가 즉각 얘기하고 저기에서 본인이 감출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잖아요. 네. 할머니가 있고 마지막 유혹에 빠졌을 때 그 유혹에 이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런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만약에 자동차를 몰거나 만약에 오토바이를 갖다 몰다 사고가 났으면은 본인도 아마 이거는 뺑소니가 된다라는 게 인식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당연히 보험이 들어 있었으니까 자신이 이거를 감춰서 유리할 것도 없다, 불리할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음주도 아니었고 보행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이 사람의 입장에서도 본인이 전동휠을 몰면서도 그 전동휠이 자동차나 이륜차와 똑같은 어떤 교통도구라는 인식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 추측에는 보험도 안 들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함쳐지다가 보니까 설마 자동차 사고나 오토바이 사고도 아닌 전동휠 사고를 갖다 경찰이 이렇게 CCTV를 열심히 추적을 하겠어라고 또 방심하게 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 전동이를 탔던 사람이요. 저렇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현장을 떠났지만 경찰이 CCTV 60대를 샅샅이 훑은 그 덕분에 잡을 수 있었는데 장희영 교수님 그러면 예. 이 사람 경찰서 가서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순간 뭐 이런 좀 사죄를 했습니까? 아니요. 정말 제가 치지 않았습니다라고 오히려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60여 대의 CCTV를 분석했다라는 건 저 사고 지점에서 저 남성이 어디로 가는지 그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서였지 사고 현장만 볼 수 있는 건 저 CCTV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만 봤을 때는 정말 부딪혔는지 아니면 정말 자기가 다른 일로 지나가다가 보고 깜짝 놀라 돌아왔는지를 명확하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네. 이용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나가다가 아이가 넘어져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서둘러 뛰어와서 아이를 구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의인이 다시 된 겁니다. 그래서 집에 바로 데려다 이곳이네요. 이곳에요. 그렇죠. 이곳이네요. 네. 그래서 나는 그 아이를 다친 아이를 발견해서 집으로 데려다 준 사람이지 내가 친 사람이 아니다라고 끝까지 혐의를 현재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저곳이 이제 한 아파트의 정문은 아니고요. 이른바 쪽문, 후문이라고 예. 된 곳이에요. 저곳에 이제 아이가 어디를 가려두고 나왔겠죠. 그런데 저곳을 전동휠 탄 남성이 그대로 충격을 가했고 이 아이는요. 지금 다리골절로 전치 12주예요. 그런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 남성 어쨌든 처벌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방근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 잠깐 뺑소니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말 특가법상 이것은 이 도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과 똑같은 건데요. 근데 이거 뺑소니란 표현이 맞아요? 이게 차량입니까 이게? 그게 그 점이 좀 의아하시죠. 이거 전동일 이게 자동차야? 이거 자동차로 운전해서 사고 치고 도망간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 네. 전동 킥보드, 전동힐 이런 것은요. 우리 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이 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니까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면허증이 있어야 될 테고요. 어허. 그리고 도로로만 다녀야 되고 인도로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이 전동일을 타고 사고를 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똑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또 언급이 나왔지만 물론 아이를 데리고 집에 데려다 주긴 했지만 본인의 인적 사항은
전혀 남기지 않았거든요.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전동휠, 전동 킥보드 타고 다니는 상황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 한 번쯤 안 해보셨어요? 차량도 갑자기 앞에 이 물체가 나타나면 급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동휠은요, 이 타는 사람이 자신의 무릎 사이에 휠을 끼고 그냥 운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급제동하게 되면 본인도 위험에 튕겨나간단 말이에요. 이거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윤성 교수님?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 지금 이번에 가해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전동 킥보드를 타거나 전동 휠 타는 사람이 피해자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그 나온 여러 가지 어떤 통계를 보게 되면은 이 교통사고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고요. 한 2년 동안에 지금 한 8명 정도 그 숨진 것으로 그렇게 허허. 밝혀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 이번이 그런 케이스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이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원래 제한 속도가 25km까지예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걸 개조를 해가지고 뭐 70km, 80km까지 아이고. 늘리는 그런 경우도 어쩐지.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또 하나는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자동 그 전용도를 이용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저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법이 좀 앞으로 개정이 돼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갖다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인도 네. 같은 데는 이용을 못하게 해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것이 원래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면허 없이 지금 타는 경우도 많고 헬멧 없이 타는 경우도 맞아요.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창기 지금 도입 단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그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저런 사고들이 지금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저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는데 그러겠네요. 좀 더 지금은 이제 굉장히 숫자적으로는 확산이 되고 네. 증대가 돼 있는 상황인데 질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의 뒷받침은 그러니까요. 아직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저런 걸 보면 아직 우리 사회가 제도나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전동휠, 전동킥보드 타시는 분들요. 진짜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전동휠, 전동킥보드 타시는 분들 이어폰 꽂고 다니시는 분 많아요. 정말 사고 납니다. 다른 분들의 생명과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본인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